과거에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 벌을 주고 꾸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훈육 방식은 아이의 행동을 억압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항상 내면에 뜨거운 마그마가 끓고 있는 활화산과 같습니다. 언젠가 엄청난 폭발을 하게 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지요. 그런 문제가 되는 행동을 벌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무조건 막기보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긍정적 행동 지원은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아이의 행동 뒤에 숨겨진 원인을 찾아내어 환경과 일상을 바꿔주는 따뜻하고 과학적인 행동 중재 프로그램이지요. 이제부터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쯤 학교에서 상담받을 때 혹은 책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영어로 PBS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PBS란 포지티브는 긍정적, 비헤이비어는 행동, 서포트는 지원, 즉 긍정적 행동 지원, 이 세 가지 단어의 약자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힘을 써서 제압하지 않고 아이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잘못하면 야단부터 쳤죠. 너 왜 그랬어? 하지 말랬지? 혼나볼래? 하면서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아이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벌을 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문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이의 행동만 보고 벌을 주기에는 문제 행동이 심각한 수준이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그때마다 벌을 준다고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거나 꾸짖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 행동 지원은 단순히 벌을 주고 꾸짖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벌을 주기에 앞서 아이가 무슨 이유로 이 행동을 하는지, 아이가 이 행동을 한 이유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하려면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렇게 아이의 문제 행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진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은 행동 분석 전문가나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둘러싼 부모님과 선생님, 행동 분석 전문가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이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진행하지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학교와 치료실뿐 아니라 아이가 매일 밥 먹고 씻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 가장 편하게 생활하는 집에서 진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열쇠가 바로 ABC 기록입니다. A. 안티세다는 행동 직전의 상황인 선행사건, B. 비헤이비어는 아이가 보인 행동, 그리고 C. 컨시퀀스는 행동 직후에 일어난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최소 2에서 3주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비로소 그 행동의 기능, 즉 원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누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학교나 센터에서는 선생님이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아이의 행동을 여러 상황에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의 문제 행동에 관한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기능 기반 중재를 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은 다음에 기능 기반 중재를 한다고 했는데 기능 기반 중재가 무엇인가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능 기반 중재는 아이의 행동 원인에 딱 맞춘 맞춤형 처방전을 말합니다. 맞춤형 처방전은 말 그대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 개개인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서 처방전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머리를 때리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같은 행동을 하는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처방을 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이 관심받기를 원하는 아이에게는 관심을 주는 방법으로 바꿔주고, 문제 행동의 원인이 회피하려는 이유인 아이에게는 과제의 난이도를 아이에게 맞게 조절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행동의 기능, 원인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아이 개개인별로 짜는 것이 바로 기능 기반 중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능 기반 중재, 즉 아이 개인별 맞춤 처방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이가 힘들었구나 하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면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 즉 다시 말해서 아이가 편안해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아이를 위해 주변 환경을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시행하는 첫 시작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첫 시작이 환경을 바꿔주는 것.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가요? 종합하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핵심은 ABC 기록을 통해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분석해보면 아이의 문제라기보다 환경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만 되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머리를 때리는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수업을 방해하는 나쁜 아이라며 혼을 냈겠죠? 하지만 긍정적 행동 지원 방식을 도입한 요즘에는 먼저 ABC 기록을 해서 아이의 문제 행동을 분석해 봅니다. 분석한 결과 수업 과제를 풀기에 너무 어렵거나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원인을 알았으니 다음은 맞춤형 처방만 내리면 됩니다. 우선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수업 과제의 난이도를 아이 수준에 맞게 낮춰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중간마다 아이를 보고 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면서 관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환경을 바꿔주고 맞춤 처방을 하면 아이의 문제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 무조건 아이를 야단치거나 벌을 주어서 행동을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아이에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원인을 찾아서 주변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아이가 편안하게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분명 문제 행동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진정한 힘입니다. 아이 행동을 고치려고 아이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바꾸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도 효과가 있나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나친 문제 행동은 부모님의 큰 고민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단순히 벌을 주고 꾸짖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무슨 이유로 이 행동을 하는 걸까 하고 먼저 아이가 이 행동을 한 이유를 찾아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방식이 과연 아이의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 행동 지원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처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이군요. 아이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방법의 하나가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내어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을 바꾸는 프로그램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 방법으로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을 바꾸려면 먼저 아이가 왜 문제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미 행동 분석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왜 문제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의 기능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기능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두 번째는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았다면 다음은 그에 맞춰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억지로 고치면 안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없애주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환경 안에서 문제 행동 대신 다른 행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행동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하기 싫은 공부를 시켜서 자기 머리를 때리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아이에게 때리지 마 라고 혼내거나 말리지 않고 대신 쉬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도록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쳐서 머리 때리는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을 교육청을 중심으로 부모, 학교 선생님, 행동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진행하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아무래도 가정은 아이에게 가장 편한 공간이다 보니 문제 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를 때리지만 집에서는 너무 잘 지낸다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선 학교에서 시행하고 그 연장선에서 부모님이 집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는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부모님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부모님과 선생님, 행동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을 때 아이가 생활하는 학교든 집이든 모든 곳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시행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의 교육 환경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네, 다행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최초로 긍정적 행동 지원 개별 지원팀이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는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의 주요 교육청을 중심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핵심 정책으로 도입해서 매우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하라고 중재안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를 관찰하고 1:1 맞춤형 처방전으로 행동 중재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행동 전문가가 직접 중재에 참여하여 아이의 행동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긍정적 행동 지원을 중재하러 가거나 강의하러 갔을 때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관심도 엄청 높습니다. 강의가 끝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 질문을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막막했던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게 되어서 엄청 큰 위로와 힘이 된다며 기뻐했습니다. 벌을 주지 않고 긍정적 방법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힘들지만 결국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은 교육 현장에서 큰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인가요?
과거에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 레몬즙을 얼굴에 뿌리거나 전기자극 같은 가혹한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겠죠. 결국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더욱 커져만 갔고 아이들은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벌 대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없애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생겨난 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행동 중재 프로그램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벌을 주는 행동 중재에서 벗어나자는 움직임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문제 행동을 중지했더니 3분의 2 이상이 문제 행동이 줄어들었는데 그 비율이 8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1997년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 자신과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의 행동을 중재할 때 긍정적 행동 중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청을 비롯해 현재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만 해도 문제 행동을 다루는 방식은 지금과 정말 크게 달랐죠. 만약 아이가 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친구를 때린다면 아이가 왜 그랬을지 궁금해하기보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아이 얼굴에 시큼한 레몬즙을 뿌리거나 물을 뿌리고 전기 자극을 주기도 했다니 지금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때만 해도 행동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그저 아이의 잘못이나 고쳐야 할 나쁜 버릇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이렇게 사람을 때리거나 가두고 벌을 주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벌을 준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다는 인식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기보다 행동의 원인을 찾아서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지원해 주자는 인식이 생겨났고 그 방법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긍정적 행동 지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의 문제 행동을 바꾸기 위해 벌을 주는 대신 문제를 일으키는 주변 상황을 미리미리 바꾸고 아이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거친 행동이 아닌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이의 작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것. 이 세 가지 전략이 바로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이의 전쟁 같은 일상을 마법처럼 바꾸는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전략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주변 상황을 바꿔줍니다. 이것을 선행사건 중재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는 아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의 관심이 얻고 싶어서 자꾸 교실을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선생님은 아이가 교실을 돌아다니기 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아유 우리 땡땡이 잘 앉아 있네 라고 먼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먼저 관심을 표현해서 아이가 문제 행동이 일어날 이유를 미리 없애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적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건 사실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혹은 도와주세요 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에게 화내지 말고 말로 해야지 라고 말하는 대신 아이에게 힘들어요, 잠시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만약 말을 잘 못하는 아이라면 그림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아이가 소리 지르지 않고 그림카드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혹은 아주 조금이라도 가르쳐 준 것을 잠깐이라도 시도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해 크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강화라고 합니다. 칭찬이나 강화는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를 칭찬하는 걸 본 어머님이
이런 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이가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잘했다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와, 우리 땡땡이 정말 잘했네 라고 칭찬하거나 강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기분 좋은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엄마에게 계속해서 칭찬받기 위해 스스로 더 좋은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